네, 금요일이죠. 금요일은 저희가 센터장님 한 분씩 모셔서 시장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센터장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분야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. 그 센터장님이 잘 보시는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좀 듣고 합니다.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을 모셨거든요. 이 센터장님은 반도체 쪽이 또 좀 잘 보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반도체 얘기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센터장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좀 나왔는데 실적은 좋은데 항상 뭐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. 실적 좋은 때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거 못 봤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. 저희가 이거 반도체 앞으로 좀 좋아진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?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니까 2분기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낸드 가격이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, 뭐 디램 가격도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출하량이 좀 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이 세계 경기에 대한 이 둔화 우려가 좀 계속 좀 되고 있어서 내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이제 좀 안개 속에 있다.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불안하다.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네. 이제 뭐 그러니까 하반기에서 이제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때까지 일시적으로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. 그럼 그 약간의 불안감이 결국에는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더 걱정되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뭐 이런 거보다 상대적으로 삼성이 더 낮기도 하지만 주가가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도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도리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한 50위권 네.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올라간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.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제 반도체 전체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데요. 이게 뭐 실적의 이슈라기보다는 경기 둔화, 경기 이것 둔화에 때문에 대한 이슈다. 경기 둔화 때문에 결국 이제 내년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. 뭐 이거는 지금 인플레가 너무 높고 또 금리도 원래 저희가 작년에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또 많은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네. 조금 지금 회피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이들보다 주가의 그 밸류를 못 받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?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. 지금 현재 반도체의 헤게모니가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네.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파운드리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. 사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 그때 기대감에 사실 파운드리에서 이제 T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2030년에 가면은 뭐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. 결국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보면은 굉장히 부진했고요.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도 사실은 작년보다는 조금 낮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산화로 수율에 대한 이러한 좀 실망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더 있어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? 이제 수율 문제는 또 투자하고는 다른 문제여서 결국엔 TSMC라든지 인텔이 요즘 투자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네. 어떻게 봐야 되나요?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죠. 네.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이거 뭐 미국의 가장 큰 반도체 회사 인텔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현재 발표를 하고 있고요. 그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도 손을 뻗치고 있고 TSMC도 역시 비슷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네. 이렇게 보면은 가뜩이나 지금 TSMC와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뭐 인텔이 꼭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텔이라는 또 다른 굉장히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면 향후 그 파운드리에 대해 걸었던 그 기대감이 다소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생기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저희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이 질문 하시거든요. 지금은 어떻게 저희가 좀 대응해야 될까요?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네. 뭐 굉장히 안 좋았죠, 사실은. 2021년 한 해하고 올해 1분기까지 놓고 보면은 주요 반도체 업체 중에서 사실 가장 부진한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, 삼성전자가. 네.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좀 향후 상황이 만만치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. 만만치는 않지만 주가가 좀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제도 뭐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또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찍었는데 네. 근데 저희가 과거에 보면은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을 경우에는 한 달 텀으로 저희가 주가를 분석을 해보면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
지금 현재 주가는 악재를 뭐 상당 부분 뭐 다 반영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뭐 향후 상황이 만만치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이제 주가가 한 달 뒤에는 좀 올라가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주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와 관련돼서 IT 밑에 있는 업종들, 그러니까 반도체 그 장비주라든지 소재주라든지 이런 데들도 좀 오늘 강세는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말고 우리가 부품이나 소재주도 비슷한 생각으로 봐야 될까요? 그렇죠. 뭐 이게 아까 제가 반도체 상위 50개 종목이 네네. 다 빠졌다 그랬는데 이게 뭐 장비, 소재주 다 합쳐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 소부장 업체들도 주가가 조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위를 좀 열어줘야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첫날 당일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별로 주가는 안 좋지만 한 달 뒤에 보면 실적이 좋았다면 주가는 좀 올라 있더라. 이게 통계다. 네. 이 말씀은 해주셨습니다. 저희가 그건 기억하고 있겠고요. 이제 그러면 시장 전반으로 좀 시각을 넓혀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연준 쪽에서 이제 양적 축소를 본격적으로 할 모양새고요. 그리고 그 규모도 생각보다 크다 이런 해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. 금리 인상도 이제 빅스텝 뭐 3번, 4번, 뭐 많게는 5번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. 이걸 저희가 이 시장에서 어떤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.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주가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. 네. 시장에도 뭐 마찬가지죠. 그래서 올해 뭐 코스피도 굉장히 부진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뭐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선행 지수의 그 하락세 이게 네. 계속이 되고 있고 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되면서 결국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당분간은 이제 이런 충격에서 좀 저희가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더 빠진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인플레가 굉장히 부담이기는 하지만 과거랑은 좀 다른 거는 현재 좀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네네.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통제 가능한 그런 인플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인플레도 결국은 5월이나 6월을 피크로 해서 다소 조금 완화가 될 것 같고요. 그거가 반영이 되면은 주가도 지금보다는 조금 레벨업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인플레 우려가 5월, 6월 지나면 피크 찍고 조금 완화된다라는 얘기는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하반기에는 조금 주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. 네, 하반기 내지는 뭐 2분기 말. 2분기 말. 정도, 예. 알겠습니다. 다음 주에 당장 저희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. 네.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?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.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하는 총재가 부재 중인 상황이고 네네. 뭐 이래서 좀 애매합니다.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또 미국이 50bp 인상을 하고 또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발표한다기보다는 네. 다음번에 좀 올리겠다는 강력한 좀 신호를 뭐 주는 선에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예상은 이제 그렇게 해주셨는데 뭐 갑자기 금리 인상이 이번에 발표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? 네, 그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볼 때 주가 수준은 주식시장의 수준은 사실은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설령 된다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큰 변수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제 채권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요동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전망을 합니다. 채권 시장은 요동치지만 주식 시장은 이미 좀 반영돼 있다라고 보신다는 의견이시고요.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됐고 어제 삼성전자, LG전자 실적 다 좋았습니다.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닝서프라고 시장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시던데 이 실적 시즌 저희가 앞으로 어떤 부분 보면서 시장의 매매나 뭐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? 참 이게 그 저희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네. 뭐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면 좀 주가가 그거에 좀 반응을 해주고 네네. 뭐 이렇게 되면은 참 좋거든요. 근데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가 또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참 어렵고요. 이 상황이 결국은 뭐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죠.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그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매크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금리의 변화, 그다음에 인플레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당분간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그게 안정이 되고 나야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기업 실적, 밸류에이션 이런 거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매크로 변수를 무시할 수가 없다. 기업 실적도 있지만 그러면 그래도 이제 아까 미국의 인플레 우리가 5월, 6월쯤에 피크 찍겠다라는 말씀도 좀 주셨고 그래서
올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저희가 좀 본다라고 하면 조금 유망해 보인다 이런 업종은 그리고 여기를 봐라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? 뭐 이제 각 부문별로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. 네네. 뭐 예를 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금융주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네. 또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니 뭐니 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쪽도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도 뭐 이제 신정부가 출발하게 되고 네. 또 뭐 저희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선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공공 인프라 이 투자 확대가 좀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산업재나 원자재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사실은 이건 뭐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서방과 그다음에 이 독재 진영의 약간 이 갈등이 좀 심화되고 네네. 방위비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방산주, 뭐 우주항공 뭐 이런 쪽도 좀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 우려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뭐 비용 통제, 그다음에 자동화 이거에 대한 투자가 계속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네요. 네. 로봇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도 계속 유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는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된 거,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, 그다음에 원자재, 뭐 그린테크 이런 쪽도 유망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돈 풀고 난 다음에 돈 회수할 때, 양적 축소할 때 사실 원자재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거든요. 네. 그런 현상은 이번에는 없을까요?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좀 재조정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네.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이 좀 여유 있는 그 뭐 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져가려고 기업들이 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다. 아니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네네. 계속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완전한 자유무역 체제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여유 있게 자원이나 또 재고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원자재 수요는 계속 좀 탄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쌓아놓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예. 공급은 좀 더 풀리더라도 수요가 좀 더 강해서 네.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축소할 때보다는 원자재 가격은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앞서 이제 저희가 관련해서 업종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. 헬스케어, 필수 소비재, 뭐 항공, 우주, 로봇,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투자 전략 짜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